왜 동원그룹은 이렇게까지 HMM을 원할까요? 창업자의 업적을 한 번 더 바다 위로 확장하는 상징성. 김재철 명예회장은 해운을 자기 인생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죠. 물류 밸류체인의 완성 욕구도 큽니다. 동원그룹은 육상 물류 또 항만의 운영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여기서 선사까지 잡으면 수출입부터 글로벌 운송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죠. (1982년) 출시 후 동일식품군 부동의 1위 동원참치입니다. 동원참치를 내놓은 동원그룹은 요즘 다른 이슈로 더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바로 HMM 인수전입니다. HMM 인수는 꿈의 정점.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은 2023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HMM은 자신이 잘 경영할 수 있는 회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꿈이라고요. 참치로 시작한 동원그룹은 왜 컨테이너 선사인 HMM에 대한 러브콜을 멈추지 않을까요? 김재철 동원그룹 창업주와 김남정 회장의 인물 면면을 보면 동원그룹이 왜 HMM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선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바다 위에서 인생을 시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다에서 시작한 회사를 육지의 물류와 항만까지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퍼즐 조각이 HMM이라는 주장과 위험한 베팅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김재철 명예회장과 김남정 회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물의 히스토리를 통해 동원그룹이 왜 HMM이라는 푸른 꿈을 꾸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SR본부 허인혜 기자입니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첫 걸음을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내딛었습니다. 전남 강진태생이고요. 부산 수산대학교 어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3세이던 1958년 우리나라의 최초 원양어선인 진화모에서 실습 항해사로 참치잡이를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동원그룹의 출발점이 됩니다. 1969년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동원 산업을 세우면서 원양어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회사는 한국의 참치 산업을 사실상 대중화시킵니다. 1982년 국내 최초 참치캔인 동원참치를 내놓으면서 동원참치는 유일무이한 참치 브랜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늘 바다를 기준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요. 참치를 잡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공과 유통으로 지평을 넓혔죠. 결국 미국의 스타키스트 인수로 해외 밸류체인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재철 명예회장의 기업가 서사가 단순히 참치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시야입니다. 어업과 가공, 또 식품과 유통, 바다에서 버는 돈은 결국 물류가 지배한다는 걸 체득했죠. 그래서 HMM이 등장합니다. HMM은 컨테이너 해운의 국가대표급 자산이었고요. 동시에 한때는 위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해운업은 사이클의 파고가 큽니다.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 옵니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이 사이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HMM 인수가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단순한 낭만일까요? 김재철 명예회장에게 HMM은 참치로 만든 제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수단 혹은 마지막 자존심에 가까워 보입니다. 동원그룹의 사업 확장 방식은 개척선을 닮았습니다. 첫 번째 굵직한 이정표는 미국 스타키스트 인수입니다. 동원그룹은 2008년 델몬트의 수산사업부 스타키스트를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3억 6,300만 달러였습니다. 해외 브랜드 하나를 인수했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죠. 북미 시장의 팔로와 생산 기반을 손에 쥔 사건입니다. 동원그룹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잡은 참치를 가장 큰 소비 시장 중 하나로 곧장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생긴 셈이죠. 두 번째 이정표는 2016년에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입니다. 동부 익스프레스의 지분 100%를 4,2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부터 동원그룹은 수산과 식품뿐 아니라 소재와 물류까지 확장해서 그룹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항만과 창고 또 운송까지 아우르죠. 세 번째는 항만입니다. 부산항 신항 7부두 또 동원 글로벌터미널 부산 DGT가 2024년 4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부두였죠. 세 가지 이정표를 거치는 동안 동원그룹은 육상물류와 항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꽉 찬 듯 보이지만 아직 한 칸이 비었죠. 바다 위의 운송인 해운입니다. 이제 김남정 회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정 회장도 현장형 경영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동원그룹에 입사한 후에 기획실이 아닌 참치캔 공장으로 향했는데요. 도매시장 영업도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원그룹이 가진 강점과 또 약점이 무엇인지 숫자와 문장보다는 몸으로 먼저 배웠겠죠.
김남정 회장 체제에서 동원그룹은 식품을 넘어서 물류와 포장, 또 항만 인프라로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 이후의 재편입니다. 동원그룹은 이 회사를 동원 로엑스로 바꾸고요. 그룹의 물류축을 명확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항 신항 7부두에 동원 글로벌 터미널 부산 디지트를 열어 부두 운영까지도 손을 댑니다. 동원그룹은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제품의 이동길 자체를 관리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동원그룹의 다음 스텝은 뭘까요? 항만이 생겼으니 단일 선사가 필요하겠죠. 이 항구의 빈칸에는 HMM을 그려뒀습니다. HMM 매각은 산업은행의 오랜 숙제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업황 호황은 그만큼 반가웠죠. 실적이 정점을 찍으면서 매각의 현실성도 커졌습니다. 동원그룹은 2023년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더 어려운 건 구조였습니다. 해운은 설비와 선복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HMM은 국가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결국 그 인수전은 결렬로 끝났죠.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조건과 통제 그리고 리스크 배분의 문제였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았으니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지분 처리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HMM도 자사주 매입 카드가 언급되면서 시장에서는 매각 재정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은 이번에도 HMM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숨기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이었는데요. 김재철 명예회장이 분위기를 감지해보라 등의 지시를 내렸고 태스크포스 구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왜 동원그룹은 이렇게까지 HMM을 원할까요? 창업자의 업적을 한 번 더 바다 위로 확장하는 상징성. 김재철 명예회장은 해운을 자기 인생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죠. 물류 밸류체인의 완성 욕구도 큽니다. 동원그룹은 육상물류 또 항만의 운영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여기서 선사까지 잡으면 수출입부터 글로벌 운송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해운은 업황에 따라 기업 가치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의 HMM 도전은 아름다운 완성형 성장 서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의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인수 시점의 운임 환경, 또 이후의 선박 투자와 운영 자금 부담, 그리고 경기 반전 때의 회복 속도까지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동원그룹이 HMM을 계속 바라보는 이유가 밸류체인 연결에 있다면 인수 이후의 숙제는 변동성을 견디는 체력과 운영 설계에서 갈립니다. 2023년 동원그룹은 자체 자금 1조 원, 또 인수금융 3조 원, 보유지분 담보대출 2조 5천억 원 등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3년 인수 대상은 57.9%였고 동원그룹은 6조 2천억 원을 썼죠. 시장에서는 2년 전보다 3조 원 안팎의 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은행 지분만 먼저 넘기는 분리매각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30%대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면 필요한 현금이 달라질 겁니다. 또 해운은 업황에 따라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 산업이라 인수대금만 맞추면 끝이 아니라 운영자금과 투자 재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동원그룹은 HMM을 인수했을 때 경영의 통제권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 또 인수금융과 이후 선박투자까지 포함해 총 자금 소요를 감당할 체력과 계획이 또 충분한가, 기존 물류자산과 HMM의 결합이 실제로 운임 경쟁력으로 이어질 구조인가, 또 해운업의 사이클이 꺾이는 구간에서 동원그룹은 버틸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의 답이 나오면 동원그룹의 집착이 집념인지 아니면 무리수인지가 갈릴 겁니다. 김재철 명예회장에게 HMM은 마지막 꿈이라고 불렸습니다. 김남정 회장에게 HMM은 완성형 밸류체인의 마지막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리스크를 통제할 수는 없죠. 결국 이 싸움의 결론은 동원그룹이 바다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라 바다의 변덕을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에 나올 겁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